가상자산 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제 코스피를 넘어섰다고 하죠.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개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으로 수익 한번 내보시죠. 자, 오늘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 그리고 불장TV 퍼즈의 이현우 대표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현우 대표님과 함께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지표를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아래,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RSI예요. RSI는 아마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 RSI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표시가 되게끔 요 빨간색 세모로 표시가 되게끔 제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가장 최근에 떨어질 때 요 RSI 30 아래로 종가 마감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일본 기준으로 RSI 30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불장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 하락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RSI 30이었던 요 구간을 살펴보면 요 빨간색 삼각형이 종가 마감된 그 부분입니다. 요때도 사기에는 참 좋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사기에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차트부터 보면은 이때도 SVB 파산일 때였고 그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에도 SEC가 소송을 남발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봉으로도 많이 보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요 4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낮은 구간을 가리키는 게 이제 주봉으로 RSI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비트코인에만 맞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매수하면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최근은 이제 파월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을 때 그때 하락했던 구간, 그 전에는 코로나, 그 다음에 요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봐도 사기 적절한 자리예요.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RSI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런 타이밍이 어쨌든 얼마 전에 왔는데 과연 사람들은 샀을까? 이건 거죠. 샀을까요? 못 샀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샀는지 못 샀는지를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갖고 왔습니다. 같이 사진 자료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실현 손실이에요. 파란색이 이제 실현 손실인데 실현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체킹이 되는. 네. 그래서 파란색을 보면은 아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손실을 봤구나. 실제로 매도를 눌렀구나인데 요 많이 튀어오른 것들을 보면 아까 전 RSI 30인 구간에서 우리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데 네. 실제로는 손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게 많이 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왜일까라고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샀어. 뭐 엔비디아도 올랐으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샀어. 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크게 공부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 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이유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 올라가니까 샀는데 오히려 하락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매도세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차트를 쭉 봐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트를 봐드려봐야 뭐하나. 네, 매매 전략을 짜 들어봐야 뭐하나. 네. 네,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봐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작년부터 이어온 비트코인의 호재가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된다는 거 아마 아실 텐데 네.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블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사토시가 네. 이제 맨 처음 채굴을 했을 텐데 거기에 메모가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토시의 의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네들이 통화 정책을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의 이런 통화 정책을 동의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예전 과거에 있었던 물물 교환의 화폐로 만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닐 텐데 실제로 이제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보면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에 2배씩 찍어냅니다.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10년마다 2배씩 뛰는 건데. 네. 근데 요거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토시는 의도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요 핸드폰에서, 요 컴퓨터 안에서 이제 전송이 가능한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물물 교환의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다짜고짜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금의 아이디어를 좀 채용해서 마이닝, 채굴이라는 단어도 금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되는 양이 절반씩 되는 것도 이제 금에서 그대로 차용한 거거든요. 근데 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거예요. 네, 복사 붙여넣기 안 되는 건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면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아,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아래는 달러 인덱스, 위에는 비트코인인데 네. 물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겠지만 처음이랑 끝을 연결해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달러 인덱스랑 같이 가는 현상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 기업, 기관.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는 현금 많지 않으니까 현금과 차락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과 차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그동안 못 샀어요. 왜? 첫 번째 이유는 거래소가 해킹당할까봐. 네, 그거 무섭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드월렛으로 해서 갖고 있으려고 해도 시크릿 키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싶었는데도 못 들어오다가, 근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네.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네, 현물 ETF가 왜 후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쵸. 이거를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호재 진행형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요거에 승인되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사기 시작한 애들이 이제 은행은 좀 보수적이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은행에서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는 못 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이제 현금이 많은 애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필요 없는 얘기들은 좀 건너뛰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게 올해도 유지야? 라고 물어보시면 그쵸.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에 요 칸이 한 칸이 시총에 따라서 이제 되어 있잖아요. 히트맥 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나스닥 중에서 M7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M7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M7 중에서도 뭐 MS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의논하고 있고, 아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현물 ETF에 대한 호재, 그 작년에 현물 ETF랑 트럼프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현물 ETF에 대한 수요, 돈이 들어오는 거 요건 여전히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봤을 때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많이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짧게 한마디로 오늘 장 정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의 전망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인의머니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 그리고 불장TV 퍼즈의 이현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이트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